비트코인 저점 갱신, 비트코인 알트코인 한 번에 저점 갱신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파동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반등, 공통적인 롱자리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 수익권으로 현재 진입 중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2차 비중으로 10%의 비중으로 매매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스윙적인 롱 관점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저점 갱신을 예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는 반동을 보여주면서 1시간봉 프레임으로 382 구간을 뚫어주면서 현재 위쪽에 안착해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메인적인 관점은 사실 상승 관점이죠. 상승 관점이지만 주봉상에서 4파 마무리 이후에 5파의 상승분에 대한 상승분을 기대하고 있고, 메인 관점 상승 관점이지만 한 번 더의 저점 갱신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나 들고 왔고요. 이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온체인적인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텔레방에다가 글을 하나 남겨드렸죠. 12월달 금리 동결 예상과는 다르게 인하 확률이 3%로 측정이 되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굉장한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70%였다가 거의 30%로 반토막이 났고, 그 다음에 연은 총재, 샌프란시스코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심지어 소매 판매도 현저히 적게 나왔고 실업률 또한 굉장히 낮게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값이 84%로 위로 올라왔다. 제가 금리 동결 이 시즌 때 이 30%로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과거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예측들이 좀 맞아떨어졌고, 추가적인 롱 관점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온체인적인 데이터는 며칠 전부터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 수요가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좀 호재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도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미국 기관과 투자자들이 매수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초기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아직 코인베이스 자체는 음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체가 양수로 진입해야 미국 투자자들의 지금 자금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온체인적인 데이터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롱 포지션 매수도 같이 한번 들어갔다 라고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텔레방에는 제가 지금 영상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업비트 현물 종목이라던가 제가 직접 보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업비트가 지금 현재 540억 규모의 해킹이 발생이 되면서 좀 국내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의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다급적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인하의 종료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내년 성장률을 1.8% 성장률로 종합을 했습니다. 금통위에서 의결문서 인하 기조 유지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걸로 대체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은 27일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지금 현재 1470원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다음 달 9일에서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에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낮출지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경제 금융 상황에 따라서 추가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반대로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뚜렷하지 않는 만큼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덩달아 같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제 관점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주봉 상태에서 1파 임펄스로 5파에 대한 상승분이 남아있다라고 현재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에 대한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장기 비각 채널에서 주봉 상태에서 4일 정도 남았지만 이거를 밟고 올라선다면 추가적인 상승분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과연 이 구간에서 만약 깨진다면, 주봉 상태에서 음봉으로 빠지게 된다면 하프 채널까지 열려있다. 이 구간은 74K 구간입니다. 제가 텔레방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드렸고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1채널이 저는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 채널까지 만약에 밀려나간다면 3차적인 롱 포지션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차점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 채널이 중요하냐, 과거 이 신고가를 달성하는 구간에서도 이 본 메인 채널, 이 1채널끼리의 이 프랙탈 안에서 이 고점을 찍어주지 못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러고 나서 가라앉는 모습이었는데, 좀 더 프레임을 당겨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터치 이후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 채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터치했죠. 그러고 나서 거의 일자 무빙으로 지금 다음 1채널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주봉 상태에서. 그래서 이 구간을 꼭 지켜줘야 하는, 다음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 상승 랠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채널 꼭 지켜줘야 하는 명분이 있고요.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하프적으로 채널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3차 포지션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잡아놨다. 이 구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신고가 랠리를 진행하기 전에 이 구간을 여러 번 터치를 했죠. 하지만 밟고 일어서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원웨이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이 구간도 계속해서 터치를 합니다. 이 구간, 여기는 뭐 여러 번 말도 없이 터치를 했고요. 그래서 하프 채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좀 단기적으로 프레임을 당겨서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1시간 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5일 새벽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원웨이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밟고 일어선 현재 비트코인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린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우리는 현재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일단은 현재 하락 파동부터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WXY로 현재 Y의 연장 파동이 이루어졌고요. 이에 대한 상승분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Y 파동에 대한 상승분, 이 236 라인과 장기 비각 채널이 겹쳤죠. 이 구간이 저항을 맞고 떨어진 듯한 모습이었지만 236 라인 지켜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공통적인 롱자리다. 타이탄 손절 라인을 잡고 이 저점 라인 잡고 공통적인 롱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대응을 하셨다면 지금 현재 구간부터 레버리지 기본으로 20배라고 했으면 현재 뭐 100% 넘는 수익권으로 단기적인 매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현재 20배 레버리지로 지금 비중 10%로 현재 약 수익권에 있습니다. 89K와 90K 사이 이 구간에 제 평단이고요. 지금 현재 수익권으로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텔레방에다가 이러한 매매 기록들은 모두 다 남겨드렸고요. 또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은 어느 정도까지 볼 수가 있냐, 618 구간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요. 단기간적으로 382 구간까지는 열려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만약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게 되면은 이 러닝 플랫 이후 상승분에 대한 이 하락 되돌림이라고 체크를 하고요.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체크를 하고 이 구간에서부터 반등 구간을 체크했을 때 현재 382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단기간적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618 구간, 97K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 원웨이적으로 상승 파동으로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임펄시브한 파동은 아닙니다. 임펄시브한 파동은 아니고 추가적인 파동이 Y 연장 파동이 나오고 나서 큰 X파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 갱신에 대한 유력이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저점이 갱신이 한 번 더 될 것 같은, 그러고 나서 상승적인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리퀴데이션 맵인데요,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 80K, 80.2K가 완벽한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물량들을 다 먹여주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쌍바닥을 찍고 한 번에 저점 갱신을 이룬 다음, 그런 다음 상승적인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7일차 기준으로 완벽하게 롱에 대한 물량이 스위칭이 됐다. 숏포지션에 대한 물량들이 익절 포인트가 나오면서 이 구간에 대한 매물대가 헐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죽이고 나서 저점 갱신 후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숏포지션에 대한 물량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들에서 익절 포인트, 수익 실현이 나온다면 물량들이 떨어지겠죠. 그럼 수익 실현이 나오고 이 구간에 이제 롱 포지션으로 스퀴징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밀려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단기적으로 열려있는 구간, 제가 텔레방에 대한 구체적인 타점 말씀드렸죠. 0.5 구간 일단 터치해주는 모습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당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롱 포지션을 타도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당장에는 롱 포지션이 RSI 구간도 그렇고 현재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꺾이는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다시 한번 382 구간을 뚫어주면서 이 장기 빗각 채널을 지지해주면서 해주는 모습,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618 구간까지 반등까지 잃어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잡기에는 손익비가 너무나 구린 자리입니다. 너무나 구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틀 전에 영상에서 찍었을 때 이 구간에서 롱 잡으신 분들은 236 라인 지지해주는 모습 체크까지 하면서 본절 스탑까지 봐도 됩니다. 왜냐면 저점 갱신이 만약 있다면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으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정말 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간은 74K 구간이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점 갱신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파동적인 관점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이 Y 파동이 5파 연장으로 해석이 또 될 수 있습니다. 3, 4, 5파에 대한 연장. 그렇게 되면 확산형으로 하락 추세가 열려 있죠. 그렇게 된다면 아래 하프 채널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5파 연장 이후에 이 한 파동, 이 상승 파동이 큰 X파로 작용이 될 수 있어요. 큰 X파, 이 파동이.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A, B, C로 추가적인 조정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5파동 자체가 요 관점 자체가 되게 임펄시브하게 나왔기 때문에 5파 임펄스로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이 구간, 이 한 파동이. 그래서 하락 파동, 조정 파동에 대한 이 복합 조정에 대한 파동은 80.2K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큰 X파 이후에 이 파동 자체가 현재 상승적인 파동으로 A, B, C든 뭐 1파 임펄스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현저히 적다. 한 번에 큰 X파가 한번 나오고 큰 X파의 반등 포인트가 나오고 그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던 0.5 구간과 618 구간까지 큰 X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파동이 어디냐면 과거 데이터에서 이 파동입니다. 이 파동이에요. 큰 X파가 한 파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조정 끝 이후에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3, 4, 5로 임펄시브가 나왔고 다시 한번 큰 X파, 이 구간이 큰 X파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큰 X파.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A, B, C로
하락 조정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 엑스파 반등 이후에 이 구간이죠. 큰 엑스파 반등 이후에 조정 카운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 구간이 74K다. 한 번에 저점 갱신도 생각해볼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지금 당장에 다시 한번 지금 파동에서 다시 한번 급격하게 올리는 파동은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그랬던 이력이 없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 이론상에서도 글렌일린 엘리엇 파동 이론 안에서도 이러한 차트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아예 없진 않습니다. 아예 없진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확률이 현저히 적다. 그래서 이 한 파동이 큰 엑스파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ABC로 조정 카운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극단적인 공포와 개미들을 털어내고 이 한파동으로 아마 굉장히 큰 물량을 털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감매수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걸리는 거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 봉자리에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습니다. 이 구간. 고점은 낮아졌는데 RSI의 고점은 높아졌다. 이 구간이죠. 하지만 또 크게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다. 이 구간. 저점은 내려갔지만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마음에 걸리지만 상승 다이버전스로 찍고 하락으로 또 내려가는 그런 구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실시간적인 대응과 대처가 꼭 필요한 시장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모두 다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링크에 대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에 들어와서 지금 당장에 그렇다면 롱포지션 매수는 살짝 손익비가 구린 자리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에서 롱포지션 담았던 분들은 236 라인 지지해준 라인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본절 스탑 걸어놓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저는 스윙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아래에 이제 추가적인 조정 파동이 나온다면, 저점 갱신이 나온다면 그 아래에서 3차 포지션으로 현재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스윙적인 관점으로 롱을 가져가는 건 좋습니다. 좋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원웨이적으로 이제 또 상승 파동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0.5 구간과 618 구간까지 반등을 해주는 구간까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거래량과 RSI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때 당시에 대해서 또 방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원웨이 상승이 아니라 이 구간까지 오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컨디션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인 그러한 원방향성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큰 엑스파가 한번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 있을 것이다로 현재 두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공통적인 롱자리는 맞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더 남아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무포시인 분들은 이 구간에서 공통적인 롱자리도 잡아볼 수 있다. 왜냐면 이 장기 빗각 채널 라인까지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롱에 대한 포지션도 체크를 할 수 있다 정도는 되겠네요. 왜냐면 618 구간이 손절 라인이 만약 이 구간이면 618 구간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 3대1 정도의 비율은 나오네요. 618 구간까지는 한번 도전해볼 여력이 있다. 만약에 이 파동 자체가 0.5 구간에서 멈춘다면 추가적인 조정 파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실시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포인트를 잡아가셔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유튜브 업로드 하는 데는 한 4-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시는 분들은 과거 시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꼭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적인 관점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에서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던가 파동 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영상에서는 뭐 618, 0.5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확한 타점과 같이 해서
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고요.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문지 작성한 분께 제가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좀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더 파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